논어 31번째 시간으로 2인편의 23장에서 26장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자왈 이약 실지자 선은이라. 약으로 실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경우이기도 합니다. 경우는 드물다. 약이 이제 무슨 뜻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뭐 약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드물다. 약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됐지만 의미 차이는 크게 많지 않죠.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약은 하나는 검약으로 보는 거죠. 검약. 근데 검약이라 그러는 건 그 치와 반대되는 거예요. 사치. 왜 그러냐? 사치하면 사람이 건방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약한다는 사람이 물건을 아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검약할 때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약하는 생활을 하면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뭐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경우는 약을 단속으로 보는 거죠. 그 약속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하고 뭐 프라미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묻고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단속하는 행동을 하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수양과 인간 자기 몸을 다스리는 수양과 관련되는 언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장입니다. 자왈 군자는 욕 누러니 민어행이니라.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 공자가 이 눌자를 되게 좋아하죠. 목눌 그래서. 눌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난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기를 어려워하는 거. 여기 민자랑 반대되게 해석을 해야 되죠. 민자는 빠르고 민첩한 거고 눌자는 그와 반대되는 거죠. 말하기 어렵고 하나는 지자, 지둔이라고 얘기해서 말을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24장에 이거는 앞에 22장과 23장에 대한 요약 혹은 결론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행과 언행, 행동과 이 대조시켜서 쓰는 거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다음에 그 언어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요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왈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뭐 어디 가면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탁 써서 많이 보이는 글 중에 하나인데 덕불고 필유린이라 이렇게 하죠. 무슨 뜻인지는 이게 참 명확히 알기가 간결한 말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고자와 린자를 써서 대꾸를 짧은 글에서 대꾸를 구사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요. 이 덕을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홀로 있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덕의 감화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있어서 덕이 자연스럽게 감화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화력의 이 전염이 돼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덕에 대한 그 유학자들의 매혹을 드러내는 그리고 충분한 그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해석을 연장시키면 덕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덕을 베풀면 그게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보답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때 덕은 은혜가 되겠죠. 은혜. 이것도 이제 앞에 덕불고 덕의 감화력을 은혜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체화시켜서 볼 수 있는 예라고 하겠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해석인데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덕을 수덕으로 보는 거예요. 덕을 닦는 거죠. 좀 이렇게 해요.
덕을 닦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정반대가 돼요. 덕 베푸는 것은, 덕의 감화력은 혼자가 있게 되지 않고 당연히 누군가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덕을 닦으려면 혼자 공부해서는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리는 도와준다는 사람의 뜻이 돼요. 이 뒤에 해석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유학이 내면성을 강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경 공부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혼자 공부하고 덕을 함양해야 된다는 오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부는 절대 유학하고 공자가 말하는 원래 의미하고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불교 영향을 받아갖고 그런 경향이 농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논어의 어느 구석을 읽어봐도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고립된 상태로 공부하라는 얘기 전혀 없거든요. 유붕자원방례도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공부는 수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닦을 수가 없고 반드시 사후 스승이나 벗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덕불고 필륜이니 공부 방법을 읽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26장이 마지막인데 25장 거의 끝마무리에 이거를 배치를 했죠. 논어 1장이 뭡니까? 이인위미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인위미. 이때 주자는 이 리를 마을로 해석을 했죠. 일부러. 여기 뭐가 끝문장 말이 뭐예요? 린이거든요. 린이나 리나 뉘앙스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걸 리자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라는 환경이나 이 여건이나 그걸로 해석한 것은 편집상의 일관성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닌자 덕불고 필륜에서 닌자를 끝에 두고 장 맨 뒤에 두고 마을 리자를 앞에 둬서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2인편 전체를 일관한 어떤 편집 원칙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논어를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의 일관성. 26장을 보겠습니다. 자유활. 사구로 일반적으로 읽습니다. 사군삭이면 사욕의며 붕삭이면 사소인이라. 임금을 섬길 때 자주 간언을 하면 내가 욕을 당하는 거죠. 벗에게 자주 충고를 하면 벗과 사이가 소원하게 되는 거죠. 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어를 당신 인 거죠. 일반적인 진술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사구로 읽는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우리나라는 이제 사구로 보통 읽으니까 일반적으로 사기로 뭐 해석을 하는데, 이 사기라는 건 자주 간언하다, 자주 단점을 지적하는 뜻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자주 한다는 뜻이에요. 임금과 스승 관계에서 자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걸로 간언하다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 사이에 자주 하는 행동, 어떤 행동이든지 자주 하면 이게 안 좋다는 얘기고, 벗과의 사이에서도 뭔가를 자주 하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벗에게 자주 충고한다는 뜻도 있지만, 벗하고 친하다고 너무 자주 왕래한다든가, 너무 자주 술을 먹는다든가, 너무 친하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친한 사람끼리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든가, 하여튼 자주 하는 행동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게 읽는 도법은 이 삭자를 번거롭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임금을 섬길 때 번거로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끝이 안 좋다는 얘기죠. 벗하고 사귈 때 번거롭게 자주 어떤 행동을 하면 이게 친구 사이에 소원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거를 수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뜻과 나쁜 뜻을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좋은 뜻은 좋은 뜻? 아니, 이런 거예요, 수는.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나, 첫째, 저는 이런 일을 했고, 둘째, 이렇게 수를 1, 2, 3, 4 해서 자기 자랑을 쫙 수를 쓰면 늘어놓는 거죠. 이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공을 했고, 뭐 자주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친구하고 사귈 때도 자주
첫 번째, 나는 이게 멋지지 않니? 나는 이게 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가 소홀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또 반대로 숫자를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임금님은 이런 행동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래서 안 좋습니다 하고 자주 상대방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이거 뒤끝이 안 좋다는 얘기야. 친구도 마찬가지고. 너는 말이야.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쭉 열거하면서 어떤 행동을 얘기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여하튼 사구로 읽건 수로 읽건 포괄적인 언어 행위로서 수나 삭을 얘기한 거지 구체적 하나를 딱 직시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행이라는 선비의 행동이라는 그 얘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의 과실에 있어서는 미묘한 지점까지 섬세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눈앞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뒤에 관한 포괄적인 이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자유의 어법이긴 한데 임금하고 벗을 짝을 지어서 언순하는 방식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어법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2인편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